비계 설정하다가 갑자기 제가 컴퓨터 방전되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끊겼는데요. 비계 설정 다시 한번 학습자가 알고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 그리고 그런 힌트, 도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요? 비계 설정. 이런 힌트를 주거나 아이가 알 수 있도록 뭐 분절한다든지 그런 학습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비계 설정, 스캐폴딩. 다시 한번 비계 설정, 스캐폴딩. 그래서 비계라는 것은 교사, 부모, 유능한 또래가 제공하는 도움, 학습 지원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혼자는 못해. 그러나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뭘 주는 거라고요? 도움을 주는 거라고.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스캐폴딩, 비계 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고츠키의 사회 구성주의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의 매개예요. 언어로, 그리고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어떤 면에서는 인지 발달의 근거로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개를 언어라고 봤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아이들은 잘 배운다. 그래서 상황이나 맥락을 강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뭘 가르치기가 제일 좋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거, 마스크에 대한 거, 손 씻기에 대한 거, 얼마나 지금 가르치기가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세 된 아이들,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팬데믹을 겪어서 위생이라든지 또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또는 IT의 그런 위력, 이런 것들을 달리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협동 또는 또래 학습을 강조해요. 왜? 그 안에서 유능한 또래가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동학습, 또래 학습을 강조하고, 관례적 수학교육 내용과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거죠. 사회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 맥락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 또는 전 세계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각 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야말로 뭐에 몰입하고 있어요? IT, 인공지능, AI, 그쵸? 이런 것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반영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서는 행동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디스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1970년대에 저소득층 유아들의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적 수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발달 이론에 기반을 두고 결과 중심, 언어 교수적 모형, 이런 것들 만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기간 중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디스타 프로그램은요, 행동주의에 기반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이니까 아이들이 그 수준별로 아주 분절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야. 얘가 글을 쓸 수 있는가, 1부터 5까지 써보기, 1부터 5까지 썼으면 1부터 10까지 써보기. 그래서 하나를 알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하나 더하기 2는 3, 하나 더하기 3은 4,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반복과 연습, 그 다음에 이것을 해내면 스티커 같은 거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걸 했죠. 예전에 뭐 눈높이, 부모, 이런 수학 그런 교육들이 이런 디스타 프로그램을 이제 근거로 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세기와 수연산을 주요 이제 학습 내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아이들한테 그런 수를 알리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가건에 포함된 형성평가가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 형성평가의 시험을 잘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부모 눈높이도 다 그렇잖아요. 그 형성평가가 있어서 그 문제지를 다 풀었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달별로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을 터득했구나 하고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평가하고 개별 지도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뇌 기반 접근법이에요. 뇌 기반 하게 되면 다중지능 이론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각자 지능이 다르다. 뇌 기반. 그리고 뇌는 그 뇌의 특성에 따라서 뇌 기반 접근법은 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학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뇌 기반을 수학 학습에 이제 적용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특정 시냅스 연결이 증가 또는 소멸되는 뇌의 생물학적 구성과 발달이 유아 학습에 이제 적용된다. 아이가 시냅스를 만들고 또는 시냅스가 이렇게 소멸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복 학습. 그 기억이 어느 만큼 유지되고 그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얼만큼 더 연습해야 되는지 이렇게 뇌를 조명해서 보고 그 뇌에 따라서 그 학습 분량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수학 교육을 위해서는 논리 수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논리 수학적 지식이 다른 여러 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다중지능이 있는 거죠. 다중지능. 음악을 좋아하면 무엇을 통해서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런 다중지능의 척도에 의해서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라고 했을 때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수학을 가르치는 거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학 학습 형태를 이제 적용하도록 했죠. 운동을 좋아하는 감각운동기의 아이들은 운동을 하면서 저기 있는 사과 하나 가지고 와 움직이면서 저기 있는 바나나 2개 가지고 와 근데 이거 바나나 2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인식하고 사용하기, 그래프 활용하기, 측정, 연산, 확률, 기하를 포함한 수화 작업하기를 수학 내용으로 이제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능이 더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인 내용을 접목시켜서 한다. 다중지능 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유아 수학 교육에서의 이론적 함의를 볼게요. 먼저 구성주의적인 접근법에 대한 함의. 구성주의적인 접근법은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자로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유아관을 확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놀이나 활동 중심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기본 입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보육도 이런 삐아제의 인지발달의 중심 또는 구성주의 접근법 그리고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고치키의 구성주의 접근법은 유아의 흥미나 관심에 의한 활동이나 놀이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나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능한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요런 거 정도를 안내를 하면 아이가 더 발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지원자를 넘어서 조금 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삐아제와 비고츠키의 차이를 보면 자, 비고츠키는 사물과 상호작용만으로는 논리 수학적인 지식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 혹은 유능한 또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요거는 요렇게 풀어야 돼 라는 힌트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안 되고 있는 애들한테는. 삐아제는 교사나 또래 간의 사회적 지원이나 교육에 의한 역량을 좀 과소평가하고 유아의 능동적인 탐색만을 강조했죠. 그래서 능동적인 탐색과 탐구를 위해 다소
오히려 그냥 교사는 옆에서 지켜만 보기만 하고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오히려 아이를 관여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관여를 좀 해야 되는, 정말 천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스스로 지식을 정말 잘 구성해 가서. 그러나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은 자기가 지식을 구성해 가지만 조금 더 힌트를 주고 안내를 주고 하게 되면 더 잘 발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행동주의 접근법의 함의를 보면 절차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연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죠. 우리가 행동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아이들 자체가 혼자 스스로 연습하고 반복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분절해주면 아이들이 더 잘 따라오죠. 그렇죠? 뒤처진 아이들이 더 잘 따라오죠. 그리고 뇌 기반 접근법의 함의,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예로 다중지능 이론을 들었는데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잠재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교사학습 방법에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의 접근 방향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 자체를 설명을 하고 하였고, 그리고 인지 발달 과정에서 이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지능 이론의 교육적 적용은 교사 학습 방법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이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관련 변이, 이런 지능이 발달되기 위한 그 관련 변이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사학습 방법에서 이것을 좋아해, 이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지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서 수학을, 음악을 통해서 언어를, 또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수학을, 그림을 통해서 언어를, 운동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은 운동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은 신체를 통해서 수학,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에 조금 국한을 받는다 라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차트로 한번 보면 유아에 대한 관점을 먼저 볼게요. 인지적 구성주의 접근법은 유아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도 능동적으로, 그러나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좀 수동적으로 토큰 강화를 해줘야 돼. 분절해줘야 돼. 그리고 뇌 기반적인 것도 아이들의 뇌 발달에 따라서 하는 거야. 발달되는 거야 라고 보니까 능동적인 거죠. 교사의 역할을 볼까요? 제한된 도움자의 역할,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돼. 이렇게 환경 지원만 하면 돼. 그러나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개입자. 얘가 몰라. 근데 힌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자. 그리고 행동주의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며 수업의 구성자 역할.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이 아이 단계를 나눠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또 단계를 나눠야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뇌 기반 접근에 있어서는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역할. 이 아이가 이런 잠재 능력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키워주자. 그래서 기여점을 보면 구성주의적인 입장, 특히 인지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놀이나 활동 중심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기여가 있고요. 사회적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교사의 역할, 특히 강조, 아이가 모르는 영역에서 건드려주는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기여점이 있고,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근거가 된다. 협동학습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행동주의 접근법의 기여점은 수학 개념 학습과 연상 능력 향상에 확연한 도움이 됐다는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험 보고에. 그리고 뇌 기반 접근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라는 거. 다중지능 이론. 다중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라는 거. 그러면 단점 한번 볼까요? 인지적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환경의 역할을 조금 관가했다. 선생님의 역할 이런 그런 것도 아이가 그냥 스스로 그냥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관가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는 문화적인 차이 외에도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이들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행동주의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유아의 자발성을 좀 무시했다. 내기반 접근에 있어서는 한정적인 영역에만 조금 적용이 가능하다. 더 어려운 것을 운동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더 어려운 더 어려운 그런 문제를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앉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정적인 영역에만 좀 적응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퀴즈. 지금까지 공부한 거 퀴즈. 이 퀴즈를 보시면 무엇을 잘 풀으실 수 있으세요? 이 수업이 마친 후 5가지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교사의 가치관과 수업 방식에 영향을 주어 유아의 수학적인 태도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학 교육 이론일까요? 수학 교육의 기초일까요? 수학 교육의 사조일까요? 수학 교육의 문제일까요? 네, 1번 수학 교육 이론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수학 교육 이론이었죠? 자, 2번 유아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재창조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피타고라스일까요? 피아제일까요? 비고치키일까요? 스키너일까요? 네, 피아제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사물의 외형적 변화에도 그것이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능력은 뭐라고 했죠? 모랄론적 사고일까요? 서열화일까요? 보존화 개념일까요? 유목화일까요? 네, 보존 개념이죠. 3번 보존 개념. 네 번째, 유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준과 도움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수준 사이의 영역이에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캐폴딩일까요? 발달 영역일까요? 잠재적 영역일까요? 근접 발달 영역일까요? 그렇죠. 근접 발달 영역. 마지막으로 교사, 부모, 유능한 또래가 제공하는 도움, 학습 지원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계일까요? 발달일까요? 잠재일까요? 근접일까요? 네, 비계 설정이었습니다. 네, 문제까지 푸시니까 어떻겠어요? 시험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셨으면 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보고서 그 영상에 대한 또 요약본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과 수학, 다큐프라임에서 2011년도에 한 건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 그것은 뭐라고요? 수학이다. 문명과 수학은 하나였고 수학은 우리의 삶의 학문이었다. 보이지 않으나 현실 너머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리는 여전히 그 힘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수학이 다 판명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려면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큐프라임 요약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